다음은 신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평구 발전과 은평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은평구의 송영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감 1동 녹번동 지역구 신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보고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54도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닥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고 기온 상승은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은평구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탄소 제로 연구 모임 두 번째 모임의 주제를 녹색교통 실현으로 정하고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은평구 탄소 절감을 위한 주요한 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도 국가 및 서울시와의 계획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평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은평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4년까지 4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시고자 하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은평구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2024년 기준 자전거 도로의 총 길이는 48.76km입니다. 하지만 이 중 자전거 전용 도로는 불광천변의 4.63km 구간, 자전거 전용 차로는 응암역에서 연신내역을 잇는 왕복 4.6km 뿐이며 나머지 81.1%인 39.53km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음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기보다는 기존 보행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여 사용할 뿐이며 이마저도 단절되어 있거나 비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탄소제로 연구 모임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은평구 자전거 도로의 실태 점검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자전거 표지판의 내용이 실제 도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1, 2인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가 상당수 존재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상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구간도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서로 조심하며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연서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차량들이 우회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 차로를 침범하는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불광천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통행 목적별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2021년 경기교통정보센터 통계 기준 자전거 출근은 2.7%, 등교 2.0%, 쇼핑 5.1%, 레저 8.2%로 나타나
자전거가 주로 여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여가 및 단순 이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것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주차장을 보면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자전거는 약 1,500만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주차 시설은 77만 4,809대로 약 5.2%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동차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 전국 자동차 대수 약 2,500만 대 기준 104%로 자전거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꾸준히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하여 최근 2023년 기준 131%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전거 관련 인프라는 현재 부족한 상황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단순히 이동수단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혼잡 완화, 주민 건강 증진,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그린웨이브 자전거 신호 체계입니다. 코펜하겐은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며 그린웨이브 자전거 신호 체계를 도입해 출퇴근 효율성을 17% 증가시킨 것은 물론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신호 체계의 경우 경찰서의 업무이고 지자체에서는 직접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도의 LED 조명은 서부 사업소와 협조하여 연서로 왕복 전용 차로에 우선 적용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는 2026년까지 100% 자전거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하고 차 없는 지역을 꾸준히 확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위주의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2020년 80km에 걸쳐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보호시설을 갖춘 자전거 도로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7% 증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신 콜롬비아의 보고타입니다. 보고타는 매주 일요일 주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하는 시클로비아 캠페인을 통해 주민 15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평에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역에 해당 캠페인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시간 차로를 막고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를 만든다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양시 자전거 퍼레이드입니다. 고양시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자전거 퍼레이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자전거 이용률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은평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은 은평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 수료자분들과 함께 자전거 퍼레이드 같은 행사와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리빙랩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은평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주요 생활권 연결 강화입니다. 경찰서와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만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기존 도로를 보완하고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하여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정책 도입건입니다. 내연 자동차와 탄소 배출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전기 자동차에는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탄소 배출이 44분의 1 정도인 전기 자전거 그리고 또는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자전거에는 구매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이용 시 포인트 또는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캠페인 확대입니다. 보고타 사례를 참고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주요 도로를 차량 통제 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이 자전거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 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신호등, 풋레스트 등 편리한 이용을 위한 스마트 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은평구를 서울시의 자전거 친화적인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탄소 중립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 활성화가 은평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전거를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은평구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하고 주요 생활권을 연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제안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그다음에 축제, 캠페인 등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 목표인 1.5도 상승 억제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떠한 혁신적 전환과 정책적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전거 활성화는 단순히 교통순환의 전환이 아니라 은평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원하는 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하며 은평구의 탄소 중립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일 의원님께서 우리 기후 환경, 기후 위기, 또 지속 가능한 도시,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차후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도 말씀이 빠르셔서 제가 다 받아 적둔다고 적었긴 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탄소 중립 그동안 저희 이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저는 그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도 주민자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무조건 그 환경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자치 사업 중에서도 31개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을 지키고 또 특히나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또 노인정까지 다 많은 분들이 그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관심 갖게 하고 또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12월 말이면 그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광역자원순환센터 자체도 저는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처음에 은평구 탄소제로 연구 모임 지금 대표 의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탄소 중립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지난 9월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도 채택하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간 구민과 함께 해온 저희가 우리 구의 탄소 중립 정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뒤에 저희가 그 유엔 그 지속 가능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 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린 제가 그린 습, 그린 순환 또 그린 실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쭉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습이라고 하면 저희가 노령화된 산림을 정비해서 산림 지속성을 높인 봉산 편백나무 숲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34,000그루를 식재해서 6.5헥타르 규모로 조성해서 구민의 힐링 탄소 저감 사업의 모델이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올해 조성한 생활 밀착형 탄소 저감인 그 정책인 시그니처 정원은 아마 구 의회 앞에도 아마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가 식재도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1,100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총 6개의 정원을 7,000제곱미터 규모로 저희가 그러니까 조성을 했었죠.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그린 순환이라고 해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또 은평 그린 모아마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그린 순환 부분이 주요 사업인 거죠. 이걸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모델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또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진관동에 18,630제곱미터로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 4층 규모로 지금 건립해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과 지금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모범 사례로서 이것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린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 선별의 비율을 좀 개선해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린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방 정부의 핵심인 주민과 함께하는 그린 실천 부분이 주요 사업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환경 문제는 각각이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그다음에 주민, 마을 모두가 다 나서서 나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전 지구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구라고 큰 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함으로 해서 이 정말 1.5도씨를 낮추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천 부분이 주요 사업으로 지금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 구민주도 전동 기후위기 탄소 중립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주민들이 또 특히나 본인들이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해서 환경시민 육성을 위한 꾸준한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서 은평이 지금 현재 환경교육 도시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동일대학 사업이 또 같이 연장선상에서 환경교육들이 들어가 있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역촌만 해도 지금 이대 사회복지대학원하고 해서 저희가 ESD와 사회복지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지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기반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같은 해 12월에 2022년이죠. 12월에 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은평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체로 유일하게 1차 환경부 시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의원님들께서 은평구의 탄소 제로 연구 모임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설립과 또 기후 대응 기금 조성 근거 마련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도 회계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은평구에서 이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40%인 40만 9천 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게 그 부분별로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 건물 부분이 가장 지금 탄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별로 조금 보자면 저희가 건물 부분에서 기존의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라든가 신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라든가 인센티브 규제 기반의 건물 에너지 관리와 저탄소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저희가 계획은 16만 5천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인데요. 철도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크게 없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 또 의원님은 오늘 말씀 주신 자전거 이용 인프라 정비 및 확충 등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서 2030년까지 16만 3천 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전주기 원천 감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도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7만 6천 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흡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 그린 인프라 확충과 산림 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 저장 활성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5천 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69개 감축 사업에 2034년까지 총 5,163억 원의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구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하나하나 실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행정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같이 스스로가 같이 지켜내주기 바라고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 탄소 중립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민과 함께 지켜내는 것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참여 예산이나 그 이외에도 또 주민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률 규제나 완화 또 석탄 발전소 폐쇄와 같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지방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또 보호하고 환경 교육을 활성화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일으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건물에서 우리가 68%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고요. 수송에서 22%, 그다음에 폐기물에서 10%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강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탄소 중립과 같이 연결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탄소 중립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전거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행 감소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 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주차 및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탄소 중립의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해외 지금 가봐도 지금 아까 파리라던가 의원님께서 여러 도시 이제 주셨는데 덴마크도 코펜하겐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말씀하셨고 콜롬비아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시들이 지금 하는 정책 자체가 도로보다는 그 인도를 넓히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도로보다는 그 인도가 3배 정도 더 어떻게 보면 넓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주민들과 또 구가 함께 논의 구조를 좀 만들고 또 그 경찰서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은평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지를 같이 저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환경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함께 저는 하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나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또 자전거 이용 안정성 제고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자전거 거치대나 공기 주입기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저희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까지 그 자전거들이 그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그 자전거 도로 자체가 지금 38개 노선에 49.96km로 서울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022년도 기준입니다. 9위로 2013년도 11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높아졌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도로 신규 노선으로는 2021년도에 수색 4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590m를 좀 저희가 늘렸고요. 2022년도 등산 2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810m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단절 구간이 있는 연소로 일부 구간과 진관 1호의 자전거 우선 도로를 신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사유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들과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또 아니면 이게 교통 혼잡이라든가 위험성이 증가하다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확충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때 또 기존 도로 축소 등을 통한 신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 시 자전거 도시 신설을 적극 또 추진하겠고요. 또 기존 도로 정비 사업도 정비와 홍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제 저희 집도 지금 증산이고요. 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해놔도 이게 다른 도로와 연결망들을 잘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게 그 연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만이라도 먼저 해놓으면서 그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저희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전거 점검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자전거 점검 및 수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자전거 교실은 총 4번 저희가 그 실시해서 178명이 지금 수료를 하였고요. 자전거 점검 및 수리센터에서는 총 9번 자전거 653대를 지금 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리한 것도 지금 저희가 그 환경 문제, 그러니까 다시 버려질 수 있는 거를 다시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또 2025년도에는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정기 자전거 수리센터와 다양한 계층별 자전거 교실 운영을 검토하여 높아지는 교통 안전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아예 동주민센터로 전기 자전거 수리센터와 같이 다양한 계층별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찾아가는 아파트 지금 그 간담회에서도 자전거 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업이고 방치된 자전거를 다 이제 고쳐서 수리해 드려서 본인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을 2022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 현재 631건 2억 7,800만 원을 지급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치 자전거 단속 및 수거를 지금 강화해서 저희가 24년만 해도 4,218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50대를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아마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 관련 용역을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개선 전략 방안을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대기온 상승 억제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와 빈틈없는 관리로 자연 환경 회복이나 인프라 구축, 또 국민 실천 토대로 탄소중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과 또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축제,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 확충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로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그거를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어디가 가능한 것, 그리고 주민들이 이곳은 자전거 도로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은 더 찾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 주변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자전거에서 내릴 필요 없이 구조물을 이용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이 얼핏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받침대라고 하던데요. 발 받침대라고 하던데요. 이거 설치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 주변에 일종의 지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발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그것도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들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설치 여부를 또 판단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를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축제하는 것, 고양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실제로도 해봤고 같이 박원시장 시절에 같이 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전거 축제를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교통 문제 등 행사장 주변 교통 소정이라든가 차량 진출이 그러니까 주민 불편이 없는 상황들 또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좀 그거는 우리가 축제 지금 우리가 불광천 축제라든가 또 옛날에 파발제도 좀 주민들이 쭉 우리가 구파발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저희가 불광천까지 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저희가 중지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 이제 축제라고 하면 이제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자전거 교실 운영이라든가 지금 점검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2년에는 166건 했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341건, 2024년도에는 지금
578건에 대해서 지금 수리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타 지자체에서 자전거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특히 이제 은평구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경찰서 교통경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정보와 위반 사례를 공지하면서 자전거 교통법규를 안내해가면서 국민들과 현장감 있는 자전거 이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 인증 자전거 안전 교육 강사 실습 교육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자전거 이용 예절이나 자전거 수신호라든가 자전거 간단 정비라든가 주행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계획을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게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설정이라든가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용 정비 계획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의원님들께서 아까 자전거 도로를 주셨으니까 그 중에 이 도로는 좀 시범 사업으로 자전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지금 재개발이 완성된 지점의 연계선상에서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좀 더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체 만든 것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또 차도보다는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깊이 있게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논의해가면서 이 부분을 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차량이 다니는 것보다는 상권 분석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는 뭐 코펜하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저층 어떻게 보면 그 도로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그 언덕이라든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좀 도로 레벨이 조금 맞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상권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거라든가 인도를 넓히는 거는 훨씬 더 상인들한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안들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영렬 의원님도 워낙 자전거 전문가시고 본인이 또 자전거를 워낙 많이 또 즐기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경구 의원님도 자전거를 아까 다 타시고, 의원님들이 몇 분 저는 아까 보신 이경구 의원님이 워낙 크시니까 의원님만 보였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이경술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타시면서 또 자전거 도로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준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뒤에 그 답변을 좀 듣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 타이머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현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그러면 다른 추가 질문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영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을 한 30분밖에 못 자서 잠꼬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보충질의 생각이 원래 없었다가 이제 청장님과 이제 신현일 의원님 좀 말씀 듣고 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구가 어떤 활동하시는지 다 말씀해 주셨고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올해 여름 굉장히 더우셨잖아요. 이게
전 지구가 길어야 5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게 환경학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구를 약간 알코올 중독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알코올 중독 치료 받으면 이거 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과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매년 저감 정책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 사실 조금 고민이 드는 부분들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체감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서랑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고 자전거를 타자라고 주민들한테 외치면 안 탑니다. 사실 절대 안 타고요. 다만 이제 자전거를 타면 환경이 좋아진다. 이게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건데 이게 차이가 어떤 거냐면 결국엔 자전거 타기 위한 어떤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잘 하게 되면은 환경은 알아서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자전거 주차 공간이 이제 뭐 역 근처에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실제 올해 유지 보수 비용으로 이제 자전거 거치대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이건 뭐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이렇게 거치대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PM 보면은 이렇게 페인트로 존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 존을. 일본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고 주차 공간도 훨씬 지금보다 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자전거 수리센터 말씀 주셨는데 혹시 청장님 지금 저희가 수리센터가 주로 이제 그 청장님이 아파트 간담회 하실 때 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 쪽으로 하신 경우도 혹시 있나요? 네네네네. 국장님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행정국장 이우선입니다. 저희 아파트 간담회 외에도 지역 축제나 동축제 있을 때 연계해서 나가서 부스 운영하면서 사전 예약 받고 또 현장에서 가능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동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분기별로 해갖고서는 다 찾아가면서 하는 일정을 짜갖고 미리 다 홍보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좀 네.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의 가장 그 원인 중 1인 하나가 이제 타이어 펑크인데요. 이게 인접하게 되면 끌고 오기가 편한데 이제 축제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끌고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가깝지 않으면 잘 안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또 두 번째로 전기 자전거 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전기 자전거를 현장에서 수리할 때 수리를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 수리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90%가 본사로 다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현장에서 수리하는 경우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신현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 받침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럽 용어로 풋 레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탄소 증명 연구에서 부서에다가 검토 의견을 보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국장님 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이나 그런 걸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도로나 횡단보도가 있지 않겠냐 해갖고 저희가 좀 찾아봐서 시범적으로라도 좀 내년에는 좀 시행을 해보자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사실 아까 뭐 도로 이런 거 언급하셨지만은 사실 못 만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절대 못 만들고요. 다만 이제 자전거를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약간 그 어떤 도시랑 연애한다는 느낌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는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푼 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탄소 증리 연구를 통해서 제안했던 쓰레기통을 약간 불광천변에 기울게 설치해 주시면은 그 타다가 달리면서 버릴 때 되게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새로운 정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하고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도로 다이어트인데 혹시 우리 구가 어떤 도로 다이어트에서 전수 어떤 용역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구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도로 다이어트를 하신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양방향돼 있는 거를 좀 일방향으로 하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갖고 좀 인도폭, 보도폭을 좀 놀리거나 한 건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 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도로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자전거 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인데 이게 좀 한 가지 되게 아쉬웠던 게 아까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현일 대표님께서 만드셨던 탄소 중립 연구회 의견을 뭐 반영하셨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에는 그런 면이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연구회 쪽이랑 한번 또 소통을 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청장님께서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그 신현님께서 발표하신 그 중에 시클로비아 혹시 보셨죠, 부장님? 시클로비아. 아, 네, 아까 신현님께서 발표해 네네. 주셨는데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그거. 차도의 일부분을 통제를 해서 그 예. 공간을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원순 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지역에 직접 갔다 오셔갖고 거기서 현지 공무원들 설명 들으면서 사실 서울에 도입하려고 했었던 조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구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전인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랑 논의를 했을 때는 주민 민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가능성 그걸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냥 부탁입니다, 청장님. 이게 저도 뭐 일전에 자전거 관련 행사를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은 도로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는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사실 청장님께 굉장히 중요했고 저희 구에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좀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뭐 파리 이야기 하셨는데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안 이달고 시장이 파리의 자동차 도로를 다 한 차선으로 바꾸고 파리 도심 내 자전거 도로를 600km 설치했습니다. 사실 그게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보리슨 전 총리도 그렇고 바이든 그 대통령도 그렇고 네덜란드 총리도 그렇고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평상시에.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장님께서 타셔야 바뀌어요, 사실은. 이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리는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년 전에 구정지를 했을 때 청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지만 자전거 데이트만 하자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류를 남겼기 때문에 그 지점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신현일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